안녕하세요, 포모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식스 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요즘 한일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간간히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아식스 신발은 이렇게 5켤레나 분해 리뷰를 해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식스 젤에 대해서 좀 잘못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간 보여드렸던 거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아식스 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앞에 놓여져 있는 건 얼마 전 분해 리뷰했던 젤 카야노 28의 압축에 들어있던 젤입니다. 두께는 2.7mm에 넓이도 많이 넓지 않고 두께도 얇은 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거 보시면 야, 이게 무슨 뭐 들어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전에 계란 깨는 거는 실험을 했었으니까요. 오늘은 제 맨 손등에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젤의 무게가 2g 나가고요. 총 69니까 쇠구슬의 무게는 67g입니다. 이 67g의 쇠구슬을 이렇게 손등 위에 젤을 올려놓고요. 대략 20cm 높이 이상에서 떨어뜨렸을 때 느껴지는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냥 떨어뜨리면 당연히 아프죠. 그 정도로 이 젤의 완충 능력은 참 좋은데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완충 역할을 하는 젤이 들어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행보였는데 지금은 쿠션이라는 것 자체가 충격 흡수는 물론 반발력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986년도에 젤리와 실리콘을 배합해서 만든 이 아식스 젤로서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요즘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기술이 되어버린 건 사실이나 아식스가 노리는 젤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젤의 완충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주얼로서의 역할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믿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이키도 1979년도에 개발되었던 나이키 에어가 80년대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있는 거 맞아? 라는 고객의 니즈를 시작으로 해서 개발이 된 게 비저블 에어인 에어맥스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브랜드사의 마케팅이자 장난질이긴 하지만 전에 보여드렸던 젤 1090처럼 이렇게 밖으로 이만큼만 보여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은 저 신발 편하겠구나, 신었을 때도 이래서 편하지 라는 효과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 분해 리뷰 때 자세히 보여드렸지만 1090은 조금 심했죠. 안에는 전혀 없이 밖에만 살짝 정말 도톰한 스티커 붙인 것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해놓고도 참 잘 팔렸다는 게 참 재밌는 일이긴 하죠. 아식스 젤의 몇 안 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변형이 쉽다는 겁니다. 나이키 에어, 리복의 헥사라이트 같은 거는 최소한의 공간과 준비물이 필요한데 젤은 그냥 갖다 끼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특히나 하이퍼 젤라이트처럼 이런 식으로 젤을 자잘하게 분해를 해서 미드솔과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지금 다시 만져보니까 하이퍼 젤라이트는 젤도 젤이지만 미드솔이 상당히 부드럽네요. 블라스트 폼의 한 8-90% 정도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발은 사이즈가 맞지를 않아서 한쪽도 주문하고 신지를 않고 바로 분해를 했었는데 이 신발은 꼭 신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식스 젤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이유는 눈에는 보일지언정 체감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브랜드의 미드솔이 너무 체감이 좋기 때문에 아식스 젤은 이렇게 작게 사용되나 이렇게 젤 퀀텀 인피니티처럼 막 덩어리째 넣어줘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눌리는 감은 있지만 요새는 이렇게 잘 눌리는 미드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신었을 때 와, 이게 진짜 젤의 쿠션이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젤을 이렇게 넣어놓고도 이렇게 무겁게 만들고도 이 정도 쿠션밖에 안 돼? 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리고 이 신발도 실상 안에는 다른 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들솔 전체가 다
젤로 되어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은 또 제 분해 리뷰에서 다 낱낱이 보여드렸죠. 옛날 클래식 슈즈인 젤 PTG 같은 경우는 젤이라는 이름을 써먹기 위해서 요식행위 같은 젤을 넣어 놓은 거지 별 효과는 없습니다. 뭐 없는 것보다는 조금의 충격 흡수는 되겠지만 이런 클래식 슈즈를 신고 지금 운동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신발에서 젤의 효과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젤의 또 다른 단점이 무게가 무겁다는 겁니다. 예전 10년 전 모델들 아식스에서 런닝화 만드는 공정 이런 거 보면 앞축에 주묘처럼 이렇게 넓게 사용되고 뒤축에도 힐스트라이크 이 부분부터 막 넓게 퍼져가지고 많이 사용되었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면 신발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미드솔을 좋은 거를 사용해서 충격 흡수와 반발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면서 젤 같은 경우는 최소화시켜서 많은 충격이 가는 곳에 적절하게 사용해서 젤이라는 아식스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도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마케팅 효과도 계속 가져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제 영상을 보신 제 채널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아식스 젤에 대한 큰 기대감보다는 제가 젤 카야노 28에서 말씀드렸던 그 삼합 그리고 그 외에 부수적인 어떤 좋은 요소들이 있으면서 양념적인 개념으로 젤이 얼만큼 사용되었냐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아식스 하면 젤이지만 젤은 기술적으로는 메인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아식스 신발을 고르시고 신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식스 젤 가지고 리뷰해 봤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